네. 네, 통변 하나 더 할게요. 자, 금명이고 기해, 년에, 을에, 월에, 모일에, 개해, 시에 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일단 무양인을 낳았다, 그죠? 일주 자체가 이제 무양인을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인에 우리가 대표격이 이제 몇 개 있었죠, 그죠? 임자 양인도 있었고 무양인도 있고, 자 그리고 기미 양인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정미도 있고. 자, 근데 저는 양인을 일단 내 일주 자체가 이렇게 양인을 낳았다는 자체가 내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하죠. 우리가 이 양인사를 갖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남자 사주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강 신약을 보는데 신약 하더라도 무일주 자체 하나만 보고도 신강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일주 자체에 백호를 놓든 괴강을 놓든 양인을 놓든 간에 그 자체가 너무 강한 살성이기 때문에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기운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성정이 강하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일단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센 직업. 그게 일명 우리가 활인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잡는 일을 하건 아니면은 메스를 잡든 아니면 말로 사람을 잡든 셋 중에 하나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반적으로 밑에 해수를 쫙 깔아놨다. 그죠? 해수는 일단 또 천문이다. 그죠? 자, 천문을 이렇게 많이 깔았다는 자체가 또 이 사람은 활인업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야. 무양인에다가 양 잡는 칼을 들고 나와서 세상에 내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문관이에요, 무관이에요. 무관이에요, 그죠? 일단 칼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는 무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무관 사주인데 밑에 이 해수가 이렇게 천문이 많이 깔렸다는 얘기는 사람이 똑똑한 거죠. 천문성은 일단 우리가 뭘로 본다? 항상 하늘에서 준 글공부. 내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늘에서 준 글공부를 가지고 나쁜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이라는 글자는 항상 어디다 쓴다? 활인에다 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글 공부를 해서 써야 된다는 게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든 해수가 있든 사화가 있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활인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서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직장인명인가? 일단은 근데 해수가 이렇게 있고 밑에 화색토 물론 양인을 깔았지만은 밑에 뭐를 깔고 있어요? 십성으로 이 오화가 지금 뭡니까? 얘한테는 무토한테는 정인이 되는 거죠. 자, 내 일주 속에 뭔가 정인을 깔았다는 얘기는 저 오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정화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전부 다 뭘 인수를 깔았잖아. 인비를 깔았잖아. 인비. 기토는 이제 겁재가 되는 거고, 그죠? 겁재가 되고 병화 정화는 나한테는 인수가 되잖아요. 그럼 인비를 깐 거잖아. 이 사주는. 내 육신을 내 밑에 이 십성을 깐 게 인비를 깔았던 구조가 직장인명이에요, 사업가명이에요. 사업가명. 자, 내가 밑에 깔고 있는 일지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일주론을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무일주 자체에 내가 깔고 있는 게 나한테는 일단 인비잖아. 직장인. 그쵸? 네. 그래서 내가 관인비를 깐다 이러면은 무조건 직장인명인 거야. 물론 이 사람은 이 속에 지금 직장이라는 글자가 목이라는 글자는 없지만은 인비가 이 사주는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 관인비 구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직장인명인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만약에 식재관이 있다, 식신이 있거나 재성이 있거나 관이 있다거나 식재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재를 쓰는 사람이고 식신을 쓰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식재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손발 갖고 내가 돈을 버는 쪽에 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글자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일주 속에 내가 뭐를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뭘 해먹고 사는 구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식재관 구조니까 이 사람은 100% 사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비를 깔고 있으니까 뭐다? 직장인이다. 근데 직장인은 직장인인데 양인사를 갖고 있고 활인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반 직원은 아닌 거야.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자, 이 양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군, 검, 경이야. 군대 아니면은 검찰 아니면 경찰이야. 아니면 저기 법원직 공무원이든가 아니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군대라든가, 그죠? 이런 쪽에 내가 종사를 하고 있어야지 맞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직장이?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은 일단 좋다, 그죠? 네. 공무원 중에서도 어디? 경찰이죠. 왜냐면 저 무호를 깐 자체가 경찰인 거예요, 경찰. 이게 우리가 백호사를 까느냐, 괴강사를 까느냐, 양인사를 까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조금 달라. 대부분의 경찰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거의 다 양인을 깔고 있어. 양인을 깔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글자가 또 백호나 개강이 또 겹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경찰 중에서도 어디겠어요? 파트가 강력해요. 왜? 피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피를 보는 사주는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백호나 개강이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면 강력계 출신의 이런 쪽은 아니고 조금 소프트한 쪽에 계시다가 뭐 높은 자리에 가실 수도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을목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고 경찰이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관운이 어떤지를 좀 봐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사주에서 관운은 이 을목이죠. 을목 정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경찰이라도 평관을 쓰는 사람하고 정관을 쓰는 사람은 달라요. 평관을 쓰는 사람 아까 어디? 강력계. 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행정직. 좀 다릅니다. 요즘 같으면 정보과,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쪽, 그 지능수사대 뭐 이런데, 이런데 있잖아요. 그죠? 조금 소프트한 쪽 있잖아. 안에서 내근 근무하고 하는 쪽. 정관 쓰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고, 여기 만약에 월간에 평관을 쓴다. 그러면은 정말 좀 강력한 조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소프트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우락부락한 성격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조금 점잖하게 생겼죠? 네. 얼굴도 어떻게 무토의 기운이니까 정방형으로 조금 넓적하게 생긴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해수가 많다는 거는요, 우리가 물이 많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연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지금 힘이 있냐 없냐를 좀 봐줘야 돼. 자, 이 을목이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중에 간목되면 힘이 있나요? 있죠. 해중의 간목이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면은 옆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가 이 해중의 간목들이 전부 다 있죠, 이 사람은. 그럼 이 을목이 여기도 뿌리, 여기도 뿌리, 여기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뿌리가 과연 되냐 안 되냐는 거. 옆에 따뜻한 글자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만약 이게 오가 아니고 신금이라든가 뭐 자수가 됐다거나 이러면은 이 해중 간목이 살아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거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인 거지.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같으면 이 사람 맨날 돌아다니는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평초가 돼버리니까. 근데 해중의 간목들이 다 살아있어, 이 사람은. 왜? 오화 때문에. 오화가 따뜻한 글자이기 때문에 신지 역할을 잘 해주고 뭔가 이 을목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12운성으로 산대도 그래요. 그냥 응? 12운성으로 사. 이게 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이 지금 사가 힘이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을목은 우리가 이게 살을 낳았다고 해도, 그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간목하고는 달라요. 간목은 물 위에 떠 있으면 죽어버려. 뿌리를 못 내리면 죽어요. 그죠? 간목이 살을 보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을목은 바닷가에서도 살고, 시멘트 위에 있어도 살고, 돌멩이 위에서도 피고. 을목이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늘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제가 을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목은 웬간해서 그래서 죽는다고 개념을 보시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허리게 뿌리를 내렸는데 완전 그 뿌리가 잘린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글자들이 있을 때 사유축이 착 깔려버린다거나, 그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다른데, 이 물속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속에는 해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초. 그 산호초. 물속에 그 산호초가 죽어요. 얼마나 예뻐요, 산호초가. 그런 격인 거야, 이게 지금 을목이. 그러니까 이 을목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산호초인 거야.
그 을목 키우는 사주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나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인공이 물론 이제 을목도 되는데 을목을 잘 키우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항상 이제 우리가 병정화가 좀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써먹을 거라면 이 을목밖에 없네. 여기 지금 다른 걸 써먹을 게 없잖아. 네. 글자가. 그죠? 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 볼 수 있는 게 화토독법이라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거 그죠? 네. 이 무토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무를 키우는 거 아니면은 뭘 해줘야 된다? 광산을 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큰 청계산이잖아 지금 그죠? 이 저 청계산에서 내가 광산을 캘 것이지 네. 금문을 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중에 있는 나무를 키워서 내가 잘 자라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금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금 캐는 사주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원래 내가 토의 기운을 낳기 때문에 목을 키워주는 게 제일 큰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일이니까 이 얼목 키우는 게 나한테는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물 위에 있는 나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국하고도 인연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경찰이지만 돌아다니는 거 내지 또 외국에 나가서 범인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외국과 관련된 그런 경찰 업무들을 또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을목이 그래도 살아있고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지금 을목이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관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정관을 잘 쓰고 있는데 자, 이 사람 운이 어떻게 잘 나갔을까 한번 보자고요. 근데 어릴 때는 신유술로 갔다 그죠? 네. 이때까지는 그닥 잘 나갔다고는 못 볼 것 같아 그죠? 내가 목 키우는 사주인데 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금을 자를 수도 있고 서리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10월이잖아. 네. 10월에 목토에 이 을목을 자라게 하는 건데 그리고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신유술의 이 느낌이 어떻게 썰렁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 을목의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 을목이 이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오미로 가면은 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때부터 38살 때부터 쭉 잘 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고공행진인 거지. 그죠? 지금 퇴직했겠다 그죠? 66세면은 그죠? 지금 무진대운. 조금 있으면 이제 무진대운. 68살부터. 네, 거꾸로 가네. 66이니까 지금 아직은 기사대운 마지막에 와 있다 그죠? 네. 자 기사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58세쯤부터 이 사람이 조금 일찍 나왔나? 경찰 생활하다가 완전 퇴직할 때까지 있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운 이때 충을 맞으면서 58세 때부터 내 주변 생활이 바뀌어졌다는 거는 나와서 이제 우리가 퇴직 경찰들도 보통 한 61세 정도 되면은 나와 그때까지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1, 2년 빨리 나와서 로펌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큰 회사에 고문으로 간다든가 그죠? 근데 이때 이미 이 사람은 변수가 들어왔어요. 58세 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 대운의 마지막에 와 있으면서 무진대운으로 가는 이 무진대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좀 봐줘야 되잖아 그죠? 저 무진대운으로 가면은 무토의 기운이 이제 들어와서 더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진토의 개념도 더 들어오면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일단 축축한 느낌이 들잖아. 이 사람은 어쨌거나 저 해수 속에 있는 저 을목이 나한테는 저 을목을 잘 키워야 되는 사람인데 흙이 더 들어왔다는 거는 해수가 어떻게 보면 이 바닷물을 맑게 해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토가 와서 더 흙탕물을 만든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항상 아까 제가 말했죠 을목은 흙이 너무 두터운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일단은 병정하잖아. 화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병정화가 또 오거나 이런 느낌이 좋은데 어쨌거나 이 진토가 들어왔다는 느낌은 68세 대운에 그죠? 진토가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진의 기문으로 걸려 있어갖고 내 뜻대로 잘 안 돼 이때 좀 되면은 언제부터? 68세부터 그럼 2년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 기사 대운까지는 괜찮아요. 한 2, 3년 남았는데
하지만 지금 운에서는 뭔가 변수가 자꾸 생기려고 그러지 이 사람한테는. 그럼 원래 운을 한번 볼까? 원래 일이 많아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이 자꾸 들어오는 게 진토라는 개념이 이 사람한테는 비견이죠, 그죠? 십성을 보면 비견인데 이때 내가 친구 도움으로 뭐 옆에 누구 파트너 도움으로 내가 이제 다른 일을 하실 수는 있어.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기문이 걸려온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돼. 기문이 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조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신경 쓸 일은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운도 진대운이 들어올라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올해도 갑진대운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 사람은 좋았던 거예요. 그냥 30년이 공직생활 하는 동안 이때까지는 30대, 40대, 50대까지는 잘 나가신 분 맞아요. 잘 나갔지만은 앞으로 이 무진대운에 가서는 그닥 좀 쉽지는 않은 구조. 선생님 저기 그 갑진에 와서 세운에서 간목이 들어오면 이제 천간은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해 보면 비견 그러니까 겁재를 잡아주는 간목이 갑기압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다 통변을 해야 되나요? 해주면 좋죠. 예. 해주면 좋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토가 좋게 쓰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쓰는 사람이에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잖아. 약간 신약한 사주니까, 그죠? 신약한 사주에 나한테 급제가 나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간목이 와서 잡았죠. 네. 잡아버렸으니까 나한테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글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을목이 정관이니까 나한테는 이제 관성의 역할을 해주는 글자인데 이 관성도 지금 나한테는 뭐예요? 겁재로 들어왔죠. 네. 그럼 내가 관을 하나 두고 어떤 직장을 하나 두고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낚아챌 수도 있고. 갑진이 지금 더 센 거잖아요. 더 센 거지.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 사람한테는 변수가 있는 것도 맞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회사를 들어가는 게 몇 살쯤 들어가는 거죠? 한 1년 반, 한 2년. 2년? 횟수로 한 2년? 그럼 원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경찰들은 제가 보면 2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2년 단위로 잘 옮기는데 이제 고문으로 간다거나 어떤 회사 고문 가거나 로펌으로 들어가시는데 로펌처럼 어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 회사에 고문으로 갈 경우는 한 2년 단위 되면 자주 바뀌더라고. 근데 이분 원래 목국토로 변수가 좀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내 관성을 누가 잡았다? 급제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진의 기문으로 또 어떻게 기문을 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스트레스 받는 구조다. 물론 일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구조는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갈 수는 있는 거지. 옮겨간다. 왜? 네. 왜냐하면 관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간목이 나한테는 뭐예요? 직장이잖아. 네. 직장은 직장인데 이미 내가 좋은 직장은 얘한테 잡혔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직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도 되죠. 그럼 내가 생각했던 좋은 자리를 못 간다는 얘기지 논다는 얘기는 아니지. 왜? 관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은 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겠죠. 을사년에도 할 수 있겠죠. 간목이 네. 또 정관이 또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사오미 이때까지는 하겠네. 66세니까 지금 7, 8, 9 69까지는 하시겠네. 그러니까 딱 68세 이때쯤 되면 대운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점부터 왜냐면 이게 많이니까. 네. 그럼 딱 69세 때 이분이 일을 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봐지기도 하고 그러면 놓으면 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는 돈 버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사. 이 계획을 잘 쓰죠. 이 사람은.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정제. 네. 밑에는 편제. 그러니까 정편제를 잘 쓰고 있죠. 저 계획가 되게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할까? 그러니까 공직은 그만두는데 제가 봤을 땐 부동산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시거나 그죠?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무토 자체가 내가 땅이잖아, 땅. 땅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요, 무기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부동산에 일각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 존재가 이미 땅으로 났기 때문에 땅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오화를 잘 쓰죠. 네. 화생토로 잘 쓰죠.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문서, 계약 이런 걸 잘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부동산 쪽에 관련된 일을 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왜냐면 이 마지막에 이 정제 같은 편재지적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죠, 이 사람은. 이 물이 나한테는 어쨌거나 다 뭐예요? 돈이잖아.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68세까지는 이 을목을 잘 쓰는 사람이고 68세가 넘어가면 이미 일은 그만두지만 공직은 아니지만 뭘 쓴다? 돈을 버는 쪽으로 내가 약간 개인 사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다. 사업가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뭐 공직에 있던 사람이 사업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개인 장사, 개인 사무실을 내서 하는 거, 이렇게 갈 수는 있지 이 사람이. 그 조직에 몸담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세운으로 봤을 때 갑진을사 병호 정미 고까지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신강 신약으로 따지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화 정도 신약. 이게 신약한 사주처럼 보이잖아 지금. 근데 이 무호 때문에 양인을 낳다는 자체가 어떻다? 신강하고도 봐도 된다. 그러니까 신강까지는 아니지만 신약하지는 않은 거야. 중화 정도 생각하시나요? 중 정도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 을목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 재도 내가 쟁취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오화를 잘 쓰잖아. 네. 무일주 자체는 양인이라 그렇고 밑에 오화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을 잘 쓴다는 게 어쨌거나 계속 내가 인성운이 들어와주면 인비운이 들어와주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죄를 마지막에 있는 이 죄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계속 인비운으로 가잖아 이 사람이. 인성으로 왔었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란 얘기지 이 사람이 지금. 경찰 생활을 해서도 돈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어떨까 이분? 그걸 잘 근데 모르겠어요. 여유가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부인 자리가 좋잖아. 네. 부인이 아주 야무지게 모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오화 자리에 어떻게 부인 자리에 이 사람이 쓰는 걸 다 갖고 있잖아. 여기도 다 암흑이네요. 예. 무토 계속 다 있잖아 여기도. 임수도 있고 그죠? 정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는 사주에서 암합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다? 둥이 기질이 다 있다. 둥이. 못 알아들으셨구나. 바람둥이. 정이막 각기압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런 보여진 적도 없었고. 아 그냥 좋아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암합을 하고 있다는 건 암이 뭐예요? 어두울 남자잖아요. 암암리에는 그런 심리도 있겠다. 조금 약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암합 중에서는 그 각기압 무게압은 무정지압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어쨌든 정임합이 저렇게 딱 그렇게 있으면 정임합이 여기 오화에 병정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그죠? 여기 해수석이 전부 임수가 있잖아요. 그냥 정임 밑에 이제 깔고 있는 게 특히 이 사람한테는 여자가 뭐예요? 개수잖아요, 개수. 그럼 개수하고 무토하고 암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 그게 일단 있다 그러면 뭐다? 좀 그런 기질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고위관직으로까지는 못 가요. 고위관직은 아니야. 중 정도 된다고 저는 봐요. 중 정도. 우리가 경찰 서열 쭉 있잖아, 그죠? 그 서열 중에서 한 중 정도는 가실 수 있는 구조세요. 왜? 을목을 썼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을이 안 쓰고 갑을 썼다. 근데 여기 뭐 갑진이었다. 이러면 아주 그냥 크게 갈 수도 있으셨지. 이분이 결혼을 늦게 하셨나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쪽이겠지. 늦게 하셨어요? 그럼 부인의 계획
개해로 되어 있으면 부인을 꽉 잡고 그러니까 여기 무게가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제일 힘 있는 글자 이 개해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오화를 밑에 일제 깔고 있다는 거면 배우자 덕이 있는 거죠. 그럼 배우자 힘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제일 힘 있는 글자가 뭐야? 개해잖아요. 그 여자분이 엄청 똑똑하신 거야. 와이프가 제가 봤을 때는 개해를 낳았다는 자체가 엄청 똑똑한 글자예요. 60갑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글자예요. 개해가. 그러니까 이 무게 합으로 또 뭘 해주고 있어요? 화.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화잖아.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 와이프가. 와이프 오해합 응? 무게합 음. 밑에 오해합도 돼 있고